저는 슬림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국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코디 시작 전에 잠깐 바코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2일, 오늘 이제 남양주 다산에서 오후에 이제 바코디가 진행될 예정이고, 다음 주에 이제 바코디가 좀 많이 진행이 되어 10월 월요일 날 이제 동탄에서 그리고 일산 주역, 화요일에는 건대, 제주, 수요일에는 강남, 울산 남구, 그 다음에 목요일은 일산 행신, 대구, 금요일은 마산에서 매일 이제 바코디가 거의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나는 바코디로 오프라인으로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시간, 장소 확인하셔서 참석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천 검단도 원래 저희 있는 인천 검단도 18일 날 이제 진행이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어요. 24일로 검단은 진행이 되고 일정이 조금씩은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참석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옆에 있는 이제 참석 문의 번호 보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코디 이렇게 진행되니까 참석 한번 해보시고 오늘 제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평상시에 앉아서 있는 시간 많이 앉아서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한 조사에서 이제 얼마나 앉아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 평균 우리가 수면 시간은 6시간 48분이라고 하고 앉아서 지내는 시간은 7시간 30분 정도 평균 앉아 있는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연령대별로 나누면 20대에서는 8시간 42분, 30대는 7시간 36분, 40대는 7시간 18분, 50대는 7시간 6분, 60대는 6시간 42분. 점점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앉는 시간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제일 적게 앉아 있는다고 한 연구의 조사에서 이렇게 7시간 30분을 이야기를 했고, 제일 많은 조사에서는 평균 하루에 10시간까지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결과도 봤었거든요. 평균 10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도 이제 출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혹은 운전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앉아 있고, 출근하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이렇게 자료 만드는 게 일이라서 자료 만들면서 한 7시간 이상은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또 퇴근할 때 1시간 정도 앉아 있고, 저녁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또 저녁 먹고 나니까 TV를 보기 위해서 또 앉아 있고, 저도 대충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한 9시간에서 9시간 이상까지도 저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 앉아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뭐 팔짱을 주로 끼고 있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리 안에 손을 이렇게 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손을 그냥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는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남성분들이 이렇게 쩍벌로 앉는 자세,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았을 때도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목만 꼬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다리를 꼬고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앉는 형태, 선호하는 앉는 자세가 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저는 한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다리 꼬고 앉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도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세를 좀 많이 고치고 이제 습관화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저도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쉬고 있다가 이제 쇼파에 기대게 되고 TV를 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리가 한 번씩 꼬아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리를 살포시 풀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자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습관화를 좋은 자세를 바른 자세를 습관화 드리려고 하시지만
저처럼 다리가 꼬아질 경우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리를 꼬았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조사에서 이제 나온 결과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직장인과 학생 854명을 대상으로 다리 꼬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63%의 사람이 평소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자주 꼬고 앉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3%의 사람이 자주 꼬고 앉아 있는다라고 대답을 하고 반드시 꼬고 앉아 있는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29.5%에 달했어요. 그러면 둘을 합치면은 나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반드시 다리를 꼬고 있는다 혹은 다리를 자주 꼬고 있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열의 아홉은 다리를 자주 꼬고 있는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66%의 사람이 주로 한 방향으로만 다리를 꼬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꼬는 비율은 50%, 왼쪽 다리를 꼬는 사람은 16%. 좀 차이가 나죠. 주로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게 다리를 꼬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꼬는 경우는 34%라고 응답을 했고, 다리를 꼬고 앉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61%의 사람이 별다른 의식 없이 평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운다라고 대답을 했고, 다리를 꼬는 자세가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9%만 됐어요. 이제 남녀 비율로 보면은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비율 같은 경우에 여성은 39.2%, 거의 40%에 달하죠. 남성은 24%, 여성이 15%나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꼬고 나면 통증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골반과 엉덩이에 통증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38.1%, 허리는 29.2%, 다리는 16.1%, 종아리는 9.2%, 등은 7.5% 순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결과랑 거의 비슷하신가요? 어떠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더 많이 올리게 되고, 이렇게 다리를 꼬았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이게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꼬게 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꼬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꼬았을 때 골반과 허리, 모든 이제 관절이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게 이제 조사 결과인데, 우리는 다리 꼬는 자세가 안 좋은지는 다들 의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노래에도 나왔죠. 다리 꼬지 마.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꼬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한번 보고 웃고 넘겼던 내용이었는데, 병원 방문자가 알립니다 하면서 의사 피셜 저렇게 발목 꼬는 자세가 다리 꼬는 것보다 훨씬 안 좋대요. 골반이 틀어진대요. 트위터 친구분들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밑에서 글을 보면 다리를 꼬고 싶은데 척추수술 1,700만 원이 무서워서 소심하게 꼬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재밌어서 그냥 한번 웃고 넘겼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간 다음에 제 와이프가 필라테스를 예전에 했었는데 필라테스 선생님이 다리 꼬는 것보다 발목 꼬는 게 더 안 좋대라는 거를 듣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다리 꼬는 거 플러스 이렇게 발목 꼬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를 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제 예전에 원초적 본능이라는 이제 영화에서 이제 샤론 스톤이 이렇게 다리를 꼬는 장면이 나왔죠. 영화를 안 본 저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영화 소개하는 이제 간단한 영상으로만 봐도 좀 뇌리에 박힐 정도로 이 장면으로 인해서 샤론 스톤이 좀 섹시스타 이미지가 많이 강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다리를 꼬는 이유는 나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영화 장면에서 꼬우기도 하고 실생활에서도 이제 여배우들이 시사회 이런 거 하면은 거지스럽게 다리를 다 꼬우고 있거든요. 다리를 꼬우게 되면 내 아름다운 다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다리를 꼬움으로 인해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이런 거는 여배우들뿐만이 아니라 남자 배우들도 이렇게 다리를 많이 꼬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리를 꼬우는 자세는 바디랭귀지적인 이제 요소도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다리를 꼬우는 자세는 완벽성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편안함,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했던 매력 발산, 그리고 우아함,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적으로 심리적 요인으로 다리를 꼬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더라도 내 심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리를 꼬는 경우도 많죠. 앞에서 말했던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게 편하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사진만, 보통 이제 바쿠디에서는 사진만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르게 논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다양한 다리 꼬아 앉은 자세에 따른 골반과 척추 각도 및 골기 압력 비교라는 이제 물리치료 학회지에 올라왔던 이제 내용인데, 여기 서론에서 제가 체크한 내용을 보면은 습관적으로 다리 꼬아 앉은 자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흔하게 관찰이 된다. 다리를 꼬아 앉는 이유로는 내 복사근과 외 복사근의 근 활성도를 감소시켜 장시간 앉은 자세에서 작업할 때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장시간, 많은 시간 앉아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자세를 바로 하기 위해서 근육을 쓰게끔 되거든요. 그런데 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맨날 스쿼트도 하시지만 스쿼트 할 때 어때요? 힘드시죠? 근육에 힘이 동원이 되면은 그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근육을 안 쓰게끔 자세를 이제 점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의 근활성도를 감소시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복부 외측에 있는 근육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리를 꼬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근육을 안 씀으로 인해서 편하니까. 그리고 양쪽 다리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 다리를 꼬고 앉음으로 골반의 높이를 맞출 수 있고 천장관절의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에게 고관절 모음을 발생시켜 천장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천장관절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화살표 되어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골반뼈가 있고 천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관절, 여기 지금 인대로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관절의 불안정성이 생긴다는 말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골반이 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에 여기 다리 길이가 다른 경우, 그리고 천장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그냥 두 가지 다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 틀어진 골반을 조금 안정성 있게, 균형 있게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리를 꼬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꼬우게 되면 많은 위험성이 야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양쪽 내복사근의 비대칭적인 사용으로 체간의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척추측만증이 유발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고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골반을 회전시켜서 요추의 회전 모멘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골반이 앞뒤로 틀어진다는 거예요. 골반은 서 있을 때 이제 공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는데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간다든지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회전의 변형, 회전의 틀어짐이 생길 수가 있고 수직으로 가해진 스트레스는 강하지만 회전이나 굽힘에 의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요축뼈의 특성에 따라 다리 꼬기 자세는 요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다리를 꼬게 되면 척추 측만증도 유발이 되게 되고 골반에 회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요통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뒤에 결과로 다시 한번 볼 건데
이 논문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 논문에서 이렇게 다양한 자세로 이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다리를 꼬는 모습, 그리고 한쪽 다리만 이렇게 올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발목을 꼬는 이러한 자세가 과연 골반에 좋을까 안 좋을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자세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시기가 조금 힘드시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A에서 보면은 골반의 후방 기울임과 전방 기울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왼쪽의 그림이 후방 기울어짐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후방 기울어짐의 모습이 나타나면 어때요? 골반이 뒤로 가면서 허리도 굽어 보이고 등도 굽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모습은 골반 전방의 움직임인데 전방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허리도 서게 되고 등도 많이 굽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골반이 후방으로 갈수록 우리가 안 좋은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결과에서 보게 되면 A의 자세는 바로 앉은 자세였거든요. 그리고 B, C, D는 아까 다리를 꼬고 있거나 한쪽 다리를 올리고 있거나 발목을 꼬는 모습이었어요. 이 발목을 꼬고 있는 모습, 이 세 가지 모습 전부 다 골반의 기울임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골반의 후방 기울임이 나타나면서 척추까지도 후만이 나타나더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허리가 뒤로 빠지면서 등도 많이 굽어지는 모습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내 허리랑 등에도 문제가 있어서 굽어질 수가 있지만은 다리를 꼬는 자세에서도 이러한 왼쪽의 자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왼쪽 높음, 오른쪽 높음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골반이 오른쪽이 올라가는지 왼쪽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이렇게 A에 있는 모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리를 꼬거나 올리거나 발목을 교차했을 경우, 오른쪽 골반이 높아지고, 왼쪽 골반이 높아지고, 오른쪽 골반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방향보다는 높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데, 다리를 꼬음으로 인해서 골반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고 골반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측만, 왼쪽 측만이 있는데 측만증도 나타나더라 하는 결과를 이 논문에서는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꼬우게 되면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척추가 반듯하고 골반이 바로 서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다리를 꼬으니까 여기 엑스레이 상에서도 다리가 후개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니까 골반이 한쪽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골반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고 허리도 이렇게 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허리까지 이렇게 틀어지더라. 그러면서 어깨의 높낮이도 다르죠. 여기 왼쪽은 높고 오른쪽은 낮은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결과에서 말하기로 장시간 습관적인 다리 꼬아 앉은 자세는 척추 후만증, 즉 척추의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 수가 있으며 척추 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요통과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앉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논문에서 결과를 냈어요. 자, 이 논문도 있고 논문 하나를 더 볼 건데 장시간 다리 꼬고 앉은 자세가 운동 역학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다리를 오래 꼬고 있으면 운동적으로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본 건데 20, 30대 건강한 성인 남성들에게 15분간 의도적으로 다리를 꼬고 있게 한 거예요. 다리를 꼬고 나서 바로 스쿼트를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본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엉덩관절 최대 모음 각도의 증가, 그리고 무릎 관절의 최대 굽이 각도 증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어가 어려우니까 영상으로 보시면은 다리를 꼬고 나서 스쿼트를 시켜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릎이 모이면서 앉고 일어나는 스쿼트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거든요. 무릎이 지금 모여지면서 일어나고 모여지면서 앉죠. 이거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거의 다 이렇게 앉고 일어나세요. 아무튼 이게 논문의 결과로 나온 거고, 이렇게 되면서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그러니까 골반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일어나고 앉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찍은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무릎이 안으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점프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스쿼트 하는 동작, 앉는 자세에서 무릎이 모이는 거, 그리고 점프 한번 해봐 했을 때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앉을 때 이런 식으로 무릎이 모여지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분은 지금 트레드밀 뛰고 있는 건데 트레드밀 뛰고 있는 자세에서도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는 이러한 자세들이 다리를 15분만 꼬아도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릎 안 좋아지고 발목 안 좋아지고 고관절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5분간 지속된 또 다리를 꼭 앉았을 경우 중간 볼기근의 근육 활성도는 감소하고 큰 볼기근의 근육 활성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중간 볼기근, 그러니까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중둔근, 엉덩이 근육의 근육 활성도가 떨어지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이러한 모습도 당연히 보이게 되고 모델들 걸을 때 이렇게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걷는 모습 보셨어요? 이러한 모습이 중둔근에 힘이 없을 때, 엉덩이 근육에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어, 걷는 모습을 뒤에서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은 이렇게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걷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엉덩이, 중둔근이 힘이 약해서 이렇게 골반이 실룩실룩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허리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골반이 움직일 때마다 허리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허리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이러한 모습도 다리를 15분만 꼬아도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는 내분비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는 다리를 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종이 많이 생기게 돼요. 여성분들 이제 다리 굵어지고 하체 비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일수록 다리를 꼬는 자세를 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압박은 이렇게 하지정맥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정맥이라는 조직, 그 혈관은 혈관벽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탄력성이 동맥에 비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압력이 조금이라도 가해질 경우 쉽게 눌려지게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꼬게 되면 계속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정맥이 자연스럽게 눌리게 되고 피가 통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종도 생기게 되고 정맥혈이 다른 정맥으로 순환을 하면서 내압, 압력은 상승을 하게 되고 혈관벽이 늘어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다리를 꼬고 앉게 되면 혈액 수축 압력도 7% 정도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정맥류 환자의 80%가 다리를 자주 꼬고 있는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체 부종이 있으신 분들,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 특히 다리 꼬는 자세를 안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논문은 좀 저한테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좀 기존에 알던 것보다 색다른 논문이 있으면 좀 보는 편인데, 이런 장어, 굴, 복분자,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한테 이제 정말 좋은 거죠. 예전부터 남자는 하체를 차게 하라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성의 성기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이유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특히 정자를 생산하게 되는 고환 같은 경우에 온도가 낮아질 경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체를 차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런 분들,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각 팬티도 잘 안 입고 꽉 끼는 청바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환을 압박하기 때문에 잘 안 입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의는 통풍과 온도 조절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제 국제 남성 학회지에서 좀 재밌는 연구가 실렸는데, 위에 있는 표는 누웠을 때, 서 있을 때, 그리고 그냥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았을 때 보안, 그러니까 남자 성기의 온도를 측정을 해본 거거든요. 온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그냥 누워 있을 경우, 누워 있을 경우고 밑에가 서 있을 경우, 서 있을 경우를 보니까 32.7도인데 밑에 다리를 꼬고 있게 되면 34.5도, 1.8도의 온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꼬는 것만으로 거의 2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앞에서 제가 차게 하는 게 성기능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다리를 꼬고 있게 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밑에서의 결과는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온도 측정을 하고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에서 온도 체크를 하고 다시 서 있는 자세에서 온도 체크를 한 거거든요. 이 시간은 15분씩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있는 시간이 15분 정도 됐을 때의 온도를 체크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31.5도 서 있을 때 위에서는 32.7도였는데 밑에서는 31.5도 온도 차이가 좀 다른 이유는 아마 위에서의 결과보다 좀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아마 내부 온도를 좀 낮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31.5도에서 앉아서 다리를 꼬고 15분이 지나니까 34.2도 거의 한 2.7도 가까이 온도가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다리를 꼬는 걸 풀고 다시 서 있으니까 온도가 다시 내려가는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남성 성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정자수와 질이 모두 감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리를 꼬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들락날락거리는 혈액순환이 방해가 받게 되고 다리 사이에 이제 성기가 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성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다리 꼬는 자세를 풀고 이제 좀 다리를 벌리고 있으시는 게 남성에게 좋다 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옆에 분이 너무 다리를 벌리고 쪽벌남처럼 앉아 있더라도 불쾌해하지 마시고 아, 저분은 성기능에 좀 장애가 있구나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다리를 꼬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보면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굳이 다리를 꼭 꼬아야 되는 상황이다. 뭐 앞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거나 나의 매력을 어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꼬았을 때 여기 무릎을 손깍지 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거든요. 무릎을 깍지를 끼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깍지를 끼우게 되면 손에 힘을 줘서 허리를 세우기가 조금 더 편해져요. 그래서 다리를 꼬우고 있을 경우 이렇게 손에 깍지 끼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발 받침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위치를 지금 여기는 이분이 두 발을 다 올리고 있는데 책 같은 걸 이용해서 한쪽 발만 그러니까 오른발만 먼저 올려놓고 또 바꿔서 왼쪽 발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올려놓으면은 이제 다리를 꼬고 있는 형식으로 자세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를 꼬았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서 다리 꼬는 자세를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선책일 뿐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바르게 앉는 거죠.
다리를 꼬는 게 그게 편하고 쉬우니까 다리를 꼬는 건데 그 다리를 꼬는 자세를 어렵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다리를 안 꼬겠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골반이 뒤쪽으로 부르면서 허리도 굽고 등도 굽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이러한 수건 같은 거를 받쳐서 골반이 뒤로 구르지 않게끔 만들어주면은 허리가 서면서 자연스럽게 다리가 꼬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앉은 것처럼 의자 앞쪽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골반이 뒤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 위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다리를 꼬을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리가 꼬아지는 습관도 고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있는 바른 자세의 도움을 받아서 있는 바른 자세를 입으면은 이제 중체가 딱 잡고 있고 이제 하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꼬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 의지로 다리를 꼬는 것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는 바른 자세의 도움을 받고 이러한 수건과 무릎의 팁을 이용해서 조금씩 자세 습관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유익한 이 다리 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지 영향을 주신 또 조보가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스터님들의 고충을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 게 바른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과 계속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준비하시는 우리 마스터님들의 내적인 성장은 또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은 그 도움을 받는 수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스쿼트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준비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어제는 33 스쿼트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68개 스쿼트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울산 남구 선수촌, 예, 여러분 반갑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언양 선수촌까지 개장을 했네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슬리밍고입니다. 자, 자세 잡아주시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개까지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요. 스쿼트에 자신이 없거나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뒤에 의자를 두시거나 스쿼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이나 다른 동작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운동을 뭔가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오늘 68개, 첫 번째 10개씩 6번 하고 마지막 8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 자, 첫 번째 10개 갑니다. 시작! 하나, 코 세우고 둘, 셋, 넷, 다섯,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어요. 여섯, 일곱,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만 내려가세요.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라올 때 뒤꿈치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여덟, 코 세우고 아홉, 올라올 때 후, 세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요. 다섯, 적당히 무릎을 굽혀주기. 다섯, 일곱, 여덟, 후, 아홉, 네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째 10개. 하나, 둘,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번째 10개. 하나, 지금부터 운동이에요. 둘, 코어 힘.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 남았습니다. 다섯, 3개, 2개, 마지막 1개.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들의 기록 68개. 예, 자신의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하신 여러분들에게 대견하다고 자축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이렇게 함께 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목표도 작게 쪼개면 작은 목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세분화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겠습니다. 자, 크게 심호흡하시고 내쉬고. 제가 해야 되겠네. 이제 땀이 나는 걸 보니 여름이 곧 다가오려고 하나 봅니다. 저는 지금 제주의 본사에 있는데요. 전국이 또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하실 일들을 꾸준히 하시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플레이스 리밍고 앱 출시일이 3월 22일 오후 3시 33분으로 어제 경영진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3시 33분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이 앱 이름은 플레이 슬리밍고입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역시 애플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다운을 플레이 슬리밍고 검색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데이가 정해진 만큼 우리가 또 잘 활용하고, 또 활용된 걸 가지고 또 2차 고도화 때는 또 어떤 기능들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또 추가해 나갈지, 그런 준비를 지금 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주셔야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4월, 네네, 4월, 3월이라고 했죠? 네, 4월 맞습니다. 4월 22일 오후 3시 33분. 네, 맞습니다. 제가 3월이 참 좋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3에 갇혀 있는데요. 어쨌든 일정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달 창업 설명회 일정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슬리밍고 창업을 통해서 또 창직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재정적인 자유, 또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관계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비전을 또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꼭 시간 내셔가지고 참석하셔서 그 자리에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코드 일정은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이 앞전에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선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를 한 지가 144일차가 됐는데요. 어찌됐든 오늘도 삼선 출첵을 완료하시는 분들, 또 66 출첵에 도전하고 완료하시는 분들 어쨌든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안 하면 또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이 출첵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욕심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라는 주제로 저는 2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118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산의 인력 4월 12일인데 대학의 말씀입니다.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 현실이 돈을 또 안 쫓고는 너무나 빡빡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사는 근본이 서면 사람이 모이고 말단을 추구하면 사람은 흩어진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자본주의를 다루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이유는 우리들이 이런 생각과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 이 돈은 우리를 언제든 주무르고 휘두릅니다. 돈이 약한 게 아니죠. 돈을 다루는 내가 부족하고 내 실력이 모자란 것이고 내 지식이 짧은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지껏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생존 전략을 계속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 기능, 그리고 화폐 정의,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들이 그 돈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마인드,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내 마음, 마인드 중심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마인드셋, 나의 사고방식이 지금 어디를 향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이 어렵게 개인 사업, 쌀상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게 전소돼서 이제 여지껏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젊은 정주영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이었겠습니까? 어렵게 그렇게 사업을 준비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그를 바라봤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를 건네고 말의 위로뿐만 아니라 난 네가 잘 될 거라고 봐. 당신이 일하면 정말 다시 일어날 거라고 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운 돈으로 다시 가게를 꾸려서 시작해서 지금의 현대 그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나의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이 빡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을 잃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모으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뭐 삼국지나 초안지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비가 조조보다 어떻게 보면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집신장사 출신이고 뭐 어쨌든 귀족 가문이긴 하지만은 그의 어떤 입장은 그렇게 천하를 제패할 영웅이 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또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사람을 얻는 지혜가 풍부했죠. 그래서 난세의 간웅이라 불리는 이 용인술의 달인인 조조도 하지 못했던 천하 통일을 어쨌든 유비가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비의 사람, 인재제일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숭아 나무 아래 가서 형제되자 도원 결의를 맺고 정말 저 사람 나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다. 3번을 찾아가서 그죠? 삼고초려. 그래서 제갈 선생, 와룡에 잠자는 제갈 공명을 이제 자신의 최측근으로 불러들여서 천하를 대표하는 키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금전채무가 있는지, 뭐 인간관계 속에서 돈거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우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제 계속 2가지 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좀 계속 좀 재밌게 하려고 제가 이런 책들을 인용합니다. 제 생각만 자꾸 말씀을 드리면 좀 빡빡해지고 어떤 분들 좀 혼난다는 생각을 든다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 책의 내용들을 좀 많이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과 공감받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의 수익률을 원한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돈을 얼마라도 저축하고 그 저축된 돈들을 이제 일하게 만드는 투자라고 하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안 하고 투기를 하더란 말이죠. 욕심을 부리고 내 분수에 차 넘치는 내가 잘 모르는 것까지도 자꾸 거기서 뭔가 이익을 탐욕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가짐들, 일확천금주의, 그리고 언제나 돈은 빨리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관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조급하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부채가 있거나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지금 콩할 만한 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과 여지껏 그렇게 결정을 해왔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저희 슬리밍고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리고 무너진 재정관을 다시 좀 리셋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의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수익률이라는 건 정말 상대적이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최고의 수익률은 더블이죠, 더블. 그죠? 택시 안 잡힐 때도 더블. 더블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은 혹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익률은 아까 다산의 우리 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재물은 채말단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급해서 수익을 내는 게 기본값인 거 알아요.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진다고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내가 욕심낸다고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럴지라도 수익이 안 날지라도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얘기는 게임 오버예요. 투자할 거야? 해야 돼? 필요성 느껴? 그러면 수익률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히 투자를 해.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요, 내년에 좋아질지 내후년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거, 여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시간이 필요해요. 농사도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가축업을 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효도하고 부양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뭐 효도와 부양이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만은 다산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가장 근본이 효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자, 그렇게 할 때까지 애들이 야, 내일 당장 커가지고 너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시작해서 네가 받는 연봉의 일부를 나한테 용돈으로 줄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친구에게 빨리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투자에 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 이 투자라고 하는 경제 활동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가 일정 금액의 최고의 수익률을 한두 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뭐 성경에 나오는 정도의 아주 거창한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닥치고 기다려.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거야. 여러분, 제가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고 있는 가치 투자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공 투자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복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행동과 시간이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투자의 원금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노력, 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끝으로 제가 나폴레옹의 명언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나폴레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폴레옹은
코르스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의 말단 장교로 시작해서 프랑스의 대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많은 수라장 같은 그런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남았고, 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많은 장수들을 봐왔는데 전쟁의 천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 전쟁 잘한다. 저 사람은 최고의 지휘관이다. 저 사람은 경영을 너무 잘한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나폴레옹은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혼돈스럽고 미쳐갈 때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쟁의 천재, 경영의 천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이 미쳐갑니다. 그죠? 돈 없으면 사람을 알로 보고 돈 많으면 큰 소리 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졸부들이나 미성숙한 사람들이 잠깐 돈을 가졌을 뿐이죠. 그들에게 돈을 유지하는 능력과 자신의 인품을 다루는 자기 경영의 능력은 전혀 없는 까닭에 그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근거 없는 얘기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환율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나는 환율이 정확히 얼마인 줄 안다 하시는 분. 1368원입니다. 오늘 금 한돈 얼마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정확히 45만 원입니다. 지금 13%가 올랐어요. 최고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제관념에 관심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여지껏 얼마가 있고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유지해서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우리들이 지금 관심 가지지 못했던 거, 몰랐던 거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돼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주변에서 얘기합니까? 슬리밍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 난국을 같이 잘 한번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